2021년 11월 4일 아침, 사과 주스를 입에 물고 신호를 대기 중이다. 어제는 직장 동료들과 술을 한잔 했고, 기분 좋은 시간들, 서로 아껴주는 마음, 근데 다 끝나고 들어왔는데 문득 지금은 어떤 마음이었을지 알지 못하는, 근데 노래를 불렀고 붙인 제목만 기억난다. 어쩌면 이라는 말에 울음을 참았던 것 같고, 그렇게 노래가 좋을 수 없더라 이 말이지. 즐거운 시간, 그리고 지금 개운하고, 아마 습관처럼 녹음기를 켰을 것이고, 술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녹음 파일을 가족 톡방에다 공유했던 기억이 나고, 아침에 일어나니 댓글이 달려 있긴 한데 아직은 볼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거지. 뭐 부끄럽기도 하고, 기분이 좋다. 아침에 일어나서 고민했던 건 배가 고프단 말이었다 이 말이지. 배가 고프다. 샐러드로 과연 될 수 있을까? 속을 좀 달래줄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서 최근 계속 아침을 샐러드로 먹던 거와 미역국을 먹으면 어떨까 라는 고민이 깊어졌고, 결국 선택을 했지. 정했다라는 것, 정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고민을 하는 것 같고, 정하는 순간 편하다는 생각에 이제는 본능에 맡기는 듯하다. 어제의 어떤 동료들과 얘기했던 부분 또한, 이건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이건 저럴 때 이렇게 하고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누고 정하는 과정이었지. 서로 양보하는 마음, 책임을 지려는 태도, 그게 맞지 않나 싶어. 아무튼 뭔가를 정할 때의 그 과정이 무척 좋았고, 아침에 정해진 어떤 샐러드를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망설일 때 어떤 고민 또한 정한 데서 오는 것이고, 그냥 하기 나름이 아닐까. 일어나서 무심코 오케이 구글을 부르고 잘 못 알아듣길래
핸드폰을 보고 나서 오케이 구글을 불렀더니 알아듣고 뉴스 틀어줘. 이렇게 때론 혼자 있다라는 어떤 외로움, 아니면 혼자 있다라는 어떤 생각 때문인지 음악을 틀거나 뉴스를 틀지. 주로 뉴스를 듣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 아니면 세상 만사 살아가는 이야기에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걸까. 그 뉴스를 통해서 내가 얻을 지식 이런 것들은 거의 없지. 아니야, 그래도 그 계중에는 생각할 거리들이 튀어나오지. 가령 뭐 부동산 정책, 차기 대권 주자가 어떻게 얘기했을 때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서 다음 정권에서는 어떻게 하겠구나. 그럼 또다시 이 억누르고 세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행위들이 결국은 체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더 강하게 한다면 더 강한 반발이 오지 않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인식과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로 할 것 같다 이 말이지. 당선이 되면 당연히 자기가 얘기했던 걸 지키려고 할 것이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한 반발심, 눌린 스프링, 폭발적이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반발심.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던 가장 큰 원인은 누르는 것이었다라는 거지. 누르는 것. 누르면 누를수록 사람이라는 게 반발 심리가 튀어나오기 마련이고, 눌렀다, 규제를 했다라는 얘기는 거꾸로 보면 살 때라는 얘기잖아. 맞아? 맞잖아. 주식 또한 그러하고 모든 것이 다 하락세, 하락 국면, 억눌림 속에서 반발 심리로 사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거거든. 너도 나도 잘 될 때나 아니면 아무 이슈가 없을 땐 다 팔아야 돼. 아무 이슈가 없을 땐. 아,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럴 때 팔아야 된다 이 말이다. 팔 때는. 오케이? 만사가 다 형통하고 좋고 뭐 금리든 채권이든 주식이든 뭐 어떤 것들이 대부분 한 안정세를 그린다면 그때야말로 사실은 팔 때라는 거지. 어쩌면 조금씩 상승할 수도 있겠네. 근데 솔직히 말한다면 재미가 없지. 억눌린 혹은 규제 혹은 돈이 그만큼 풀렸다 라는 어떤 신호들이 강하게 오면 올수록 반발 심리로 비롯된 기회가 열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그리고 출퇴근길을 이쪽일까 저쪽일까, 한쪽 길은 먼지가 좀 나지만 사람이 뜸 없고, 다른 쪽 한 길은 도로는 깨끗한데 사는 곳을 관통해야 돼. 집들 사이를 관통해야 돼. 물론 그 집들이 뭐 아침이나 저녁이나 튀어나올까? 라는 생각을 잘 하진 않지만
혹시나 만에 하나. 그래서 그 만에 하나에 대한 변수를 크게 가져갈 것이냐, 먼지를 씌우는 게 좋을 것이냐. 사실은 그냥 정하면 편해.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 고민할 거리도 아니라고 생각하겠지. 그리고 지금 또한 먼지가 날리는 길을 왔고, 이 얘기는 혹시나 모를 사고에선 이게 낫다.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건, 사람은 어쩌면 정하고 정하는 과정, 정한 거에 대한 또 다른 변수에 대한 고민, 계속 마음이 편하려고 정하고, 정한 거에서 또다시 다른 변수가 오면 또 고민하고, 이렇게 자기 마음을 편하고자 하기 위해, 아니면 만족을 얻기 위해 눈에 거슬리거나 어떤 것들, 고민거리들을 다 해결이라는 말로 정하기 위해, 마음을 편히 갖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닌가 싶다. 정한다. 마음을 편안히 한다. 수많은 걱정과 고민거리, 앞날에 대한 기대와 희망 혹은 불안, 이런 건 사실은 마음을 흔드는 것이지, 그다지 어쩌면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앞날에 대한 불안이든 걱정이든, 다른 말로는 기대와 희망이든, 자기가 갖는 어떤 마음을 정하지 않은, 딱히 없으면 그냥 마음을 편히 먹고 때를 기다리거나 지금 하고 싶은 걸 해도 좋다. 굳이 억지로, 어거지로, 혹은 물론 조금씩 한 걸음 이것저것 해보면서 나아가면서 느끼고 체험하는 것들이 좋지. 좋은 면이야. 경험을 쌓고, 저번에 말했듯이 사람이 태어난 이유는 어쩌면 기록을 위한 것, 체험을 위한 것, 경험이 쌓이는 것, 그런 실험체가 아닐까. 어쩌면 뭐라고 할까, 자기가 세운 것이나 자기가 원하는 것, 잘 되지 않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다지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건, 안 해도 된다. 아무것도 다른 말은 필요 없다 이거지.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태어나서 이것저것 어떤 환경 속에서 부딪혀보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라고 본다면, 만약에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면, 혹은 밀림지대 한가운데, 어떠했을 것이냐라는 얘기지. 밀림지대 한가운데서 태어났으면 아마도 살기 위한, 살아가는데 바빠서
물론 정글과 밀림, 내가 생각하는 환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아파트, 건물들, 수많은 차들, 이 환경과 대비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지. 밀림에는 주로 수많은 나무들, 그리고 동물들, 그런 어떤 위험 요인, 이 많은 환경, 그럼 그 속에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은 생존에 대한 어떤 본능에 가장 밀접하게 여기면서 어쩌면 살아있는 이유를 증명하거나 사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는. 자, 그렇다면 정글에서 태어나 그 위험 요인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면서 마을을 구성하고, 그 마을이 지향하는 거는 아파트일까? 거대한 도시? 그럼 밀림의 숲은 다 사라질 것이고 동물 또한 내쫓길 것이다, 이 말이지. 지금의 우리가 세운 도시처럼. 그렇다면 잃는 건 뭘까? 깨끗한 공기, 산소, 자연스러움. 사실은 그 동물에 대한 위험이 도시엔 없느냐. 사실은 물론 정글이라고 같은 마을 사람들끼리의 갈등과 심지어 어떤 살인, 죽음 이런 것들이 없겠냐마는 도시만큼 그럴까? 도시에서는 각기 좀 더 제각기 돌아가는 것이고, 차량 사고라든지 건물, 건축에 대한 사람의 어떤 사고들은 당장의 동물로부터의 위협이 너무 크다라고 느끼지만, 도시에선 통계적으로 굉장히 낮다라고 하더라도 하루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다치거나 죽고 있다, 이 말이다. 그렇다고 소규모로 밀림에서 살아야 될까? 밀림에서 자연의 어떤 직접적인 위협으로부터 울타리, 벽을 세우고 어떤 그런 형태의 삶을 꾸려가야 될까? 직접 만들고. 그 또한 지향하는 바는 아닐 거야. 왜냐면 그 마을을 구성했고 지금의 도시를 만든 사람들은 그 과정을 겪어온 거거든. 긴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과오와 역경과 시련을 겪고 넘고 해서 나온 산물이 사실은 지금 형태라는 거지.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답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이거지. 거대한 밀림 속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마을을 구성했고, 그 마을 단위들이 힘을 합치기 시작하여 서로 같이 많은 사람이 살다 보니 제도가 필요했던 것이고, 수많은 규칙들이 양산되면서 이것저것 사람들을 규율, 규제, 지도라는 이름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그런 배울거리들이 늘어났다라는 거지. 같이 살아가기 위해 배워야 될 것들이 많아진 거지. 그게 사회고,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배운 것이 기록을 통한
역사지. 자, 다른 맞잖아. 더불어 살기 위해 만든 규칙이 법이고, 그 규칙이 잘 집행되기 위해 관리하고 하는 것들이 수많은 기관들이 생긴 것이고, 잘 살아보세. 서로 하면서 생활 모습, 변천, 사회 역사 이쪽으로 배우는 것이지, 사실은 외우거나 익히는 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지. 외우고 익혀 맞추는 것, 그게 사실은 시험이 갖고 있는 병폐 중에 가장 큰 병폐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모범 답안을 항상 구하듯이, 항상 그 환경에서의 변수, 문제는 하나일 수가 없다는 거지. 지금의 나 또한 아침 산책길을 걸으며 주변을 보고, 오른쪽엔 달천, 왼쪽엔 자동차 공업사가 있고, 자, 지금 드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는 가운데 네가 바라는 게 뭐니? 라고 만약에 나한테 던졌어. 혹은 지금 왜 걷고 있니? 라는 이유를 묻는다면 단 하나의 답이 나올까? 물론 가장 그럴듯하고 혹은 논술처럼 한 페이지 두 페이지를 쓸 수 있겠지. 하지만 그 답을 내라고 내는 질문이라기보다는 그 답을 찾는 과정이,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문제를 풀고 풀어내는 내가 얻는 것, 그 답을 냈을 때에 맞춘 것이 핵심이 아니고, 그 답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내가 얻는 것, 논리든 수리, 분석, 이런 거 외에, 이런 어떤 기술적인 요인 외에 그러니까 역사나 어떤 관계, 어떤 상황, 어떤 사고, 이런 데서 내게 드는 생각이나 마음, 이런 것들을 정해보는 것, 나라면 이러한 생각도 필요할 수도 있겠고, 그렇게 정해보는 과정이 꼭 정답일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그 답을 내기 위한 과정 자체가 내게 이로움을 준다. 이 산책길이 내게 이로움을 준다. 어떤 이로움? 하기로 했던 원인이나 이유, 목적, 이런 거보다 그냥 지금 걷고 있는 이 자체가 내게 이로움을 준다. 살짝 미묘하긴 하지만 살아가는 것 또한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 이거지. 머리로 궁리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은 어쩌면 이 또한 피상이다. 나를 이끌긴 하겠지. 나의 기분을 좌우할 것이고, 나의 마음을 정하도록 유도하겠지. 그러니까 심신이 모두 내게 있고, 너무 멀리 갔나? 아무튼 오늘 날씨 참 좋네. 뚝방길 옆에 전봇대가 서 있고,
이 외지에 전봇대 전기줄이 있다는 얘기는 사람 사는 곳이 멀지 않은 곳에 있다라는 것이고 쭉쭉 이어간다라고 봐야지. 그러면 도시는 계속 발전을 할 거야. 우리가 상상하는 혹은 영화로 표현된 드라마틱한 세상. 차는 떠서 다닐 것이고 알아서 다닐 것이다. 차만이 그러겠느냐. 모든 기계라고 붙여진 이름들은 대부분 다 스스로 작동하고 답을 주는, 그때 사람의 가치와 사람은 지금도 이 정도인데, 지금도 스스로 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것들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금 느끼는 이 불안감, 그러니까 노년층이 느끼는 것은 그런 불안감이 크게 와닿지 않지. 왜냐면 이미 경험과 체험, 쌓은 지식, 미련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남지 않았다. 그러니 사실은 스스로 움직이는, 알아서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많아진들 사실은 어떤 크게 부여할까? 뭐 편해졌네, 뭐 훨씬 나아졌네, 그리고 누리고 사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겠지. 그렇지만 스스로 움직이고 알아서 하는 것들 속에서 있는, 가령 일자리, 살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일을 해야 하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좀 사뭇 다르지. 스스로 움직이거나 알아서 하는 것들을 제조하거나 만들거나 그걸 좀 더 잘 이용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은 수월하게 부와 명예를 가져가겠지. 갑자기 궁금하네. 이 녹음기가 사진을 찍으면 멈추거든. 아니, 나가. 앱이 종료돼 버리는데, 혹시 음악을 틀으면 어떻게 될까? 녹음기가 그 음악을 알아들을까? 녹음이 될까? 혹은 종료될까? 허허, 흥미롭지? 왜냐면 녹음이 종료되는 순간 그걸 편집할 때 각각을 붙여가지고 이어서 하나로 해야 되거든.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자,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음악을 틀어볼까? 음악을 틀고 녹음이 되는지 확인해 볼까? 소소한 즐거움이지. 기구를 갖고 있는. 좀 전에 말한 스스로 움직이고 알아서 하는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아마도 스스로 움직이고 알아서 하는 것들과의 어떤 교류, 소통, 혹은 어떻게 보면 규제, 혹은 규제의 반대인 교감. 규제는 또다시 스스로 움직이고 알아서 하는 것들을 굉장히 억누를 수 있다. 어떤 판도라의 상자처럼 만들 여지가 크고, 무한히 열어놓는다면 오히려 스스로 알아서 조절을 하건 동반자를 형성하건 어떤 수많은 학습과 역사 속에서 자아를 구분하지 않을 것 같아. 인류와 함께 살아왔고 인류를 통해 배웠고, 그게 본인이 자기를 인식할 때의 모든, 어쩌면 큰 기대는 그런 규제 또한 인간의 본성으로 보고 너그럽게 받아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사람은 밟으면 밟으면 억압한다라는 건 해방과 자유. 사람은 왜 무엇을 위해 살아왔느냐라고 했을 땐 밀림 속 생활이 마을과 도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투쟁해서 얻은 건 자유라는 거지.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건대 좋다 이거야. 근데 거기에 동원된 수많은 노동력, 그러니까 원동력은 사람이었거든. 모든 걸 사람이 해야 했고 사람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자원으로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 통제할 것이냐 라는 것들이 나온 게 경영이고, 이제는 경영을 배울 필요는 없지. 왜냐하면 스스로 움직이고 알아서 하는 것들과 소통하거나 교감을 나눠야 되는 것이 중요해졌으니 그 것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혹은 함께하기 위한 그런, 뭐라고 할까, 또는 아바타처럼 입혀질 수 있겠지. 가상 세계인 망정, 나와 기계와 어떤 현실을 일체가 되는 기묘한 감각, 그것이 전기작을 통해 일어났다고 한들, 그렇다면 현실에 있는 몸은 굳이 관 속에 누워 있어야 되느냐. 자, 접속을 통해 만든 가상현실의 세계가 매트릭스에서 보듯이 만약에 9년 됐을 때 현실과 어떤 가상현실의 경계가, 사람 분명히 또 가상현실을 만들어낼 거야. 무한한, 무궁한 꿈과 같은 지금의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는 가당키나 하냐 이거. 내가 고민하는, 좀 잠을 잘 잘 수 없을까, 그것과 공중부양을 진공으로 어떻게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얼토당토한 생각을 하듯이, 이 얼토당토한 생각들이 발전의 원동력은 당연히 되겠지만 이게 일어난다고 본다면, 근데 걱정스러운 건 그거지. 가상현실에서 내가 공중부양을 하고 싶어서 했어. 그냥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우주로 나갈 거야? 현실에서의 어떤 중력과 이렇게 배운 과학적인,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어떤 그런 사이에 바라는 것은 사실은 잘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고, 그런 어떤 질서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생긴 건데, 그 질서를 바꾸는 순간 누군가는 우리는 히어로라고 부르지. 날아다니고 큰 힘을 내면. 그게 사실은 영웅이 아니고 돌연변이에 가깝고, 그 능력들이 물론 엑스맨에서 보듯이 그런 돌연변이를 차별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하는 게 돌연변이냐, 날아다니고 큰 힘을 내는, 그게 과연 진화의 방향이냐,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이 진화의 방향이냐. 근데 태생적으로 살아나면서 갖고가는 불안과, 이것들은 영생을 꿈꾸게 하고, 영생을 꿈꾼 자들이 있었고, 그 기록과 그 DNA가 어디 가겠냐고. 끊임없이 지구를 벗어나 우주로 향하는 건 왜 그러냐. 자, 가상현실이 현실의 세계보다 무척 크고 광활할 거야. 인터넷이 연 어떤 그런 광범위한 지식의 어떤 맥락이 가상현실로 연결된다면, 이건 뭐
지구가 문제겠어, 우주가 문제겠어. 무한한 크기, 그 무한함 속에서 어떤 대가를 줬을 때 또 질서를 만들겠지. 화폐라는 개념이 또다시 들어갈 것이고, 사람들의 어떤 대가, 보상, 이 책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인 양 아마 대입을 할 것이고, 아니어도 그런 어떤 수단들이 강구가 될 거다. 없으면, 자, 그렇다면 지금 세상에 화폐가 없다, 아니면 내가 생각한 것들이 그냥 일어난다. 돈을 원하면 돈이 생기는 것이고, 사실 그만큼 무료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과 삶이 있을까? 꺼리낌이 없어진다는 것이 과연 즐거울까?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 말하는, 또 사진 포인트 지점에 왔네. 이건 찍어야지. 달렸더니 힘이 좋군. 저기를 목표를 했어, 가령. 근데 그 목표 전에 멈췄단 말이야. 근데 어쩌면 이미 목표를 지나왔을 수도 있지. 내가 정한 것일 테니. 하지만 지나온 건 지나온 거니까. 자, 얘기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저 먼치 정해서 달렸단 말이지. 자, 목표를 향해 달려. 어쩔 땐 한참 남았을 때도 멈출 수 있고, 어쩔 땐 반 정도 갔을 거고, 어쩔 땐 목표에 근접했을 수도 있고, 어쩔 땐 목표에 닿았겠지. 자, 목표에 닿았어. 그리고 목표에 닿는 빈도? 횟수? 아무튼 목표에 닿는 게 많아져. 자, 그럼 목표에서 다시 뒤로 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나가는 방향으로 달렸을 때 달린 이유와 같이 목표를 늘려나가겠지. 자, 그러면 내가 정한 목표보다 다시 2배 멀리 목표를 정했어. 그 목표 또한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닿을 것이고, 그 목표에 닿는 순간 다시 빈도가 나 목표에 닿는 원래의 내 시작점보다 목표에 닿는 2배만큼 커진 목표에 닿으면 닿을수록, 자, 다시 목표를 4배로 키워. 반복이라는 거잖아,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목표를 늘려나가는 게 아니라, 늘려나가는 건 소소한 즐거움에 가깝다. 가령 걸을 거냐 뛸 거냐, 뭐 아무 생각 없이 뛰어야지 않을까 싶어 그냥 뛰었잖아. 그런 것처럼 어떤 목표 없이 달렸지. 하지만 그 거리에 대한 목표가 아니라 달린 이유는 있잖아. 목표가 없으면 이유나 원인이 있다라는 거지. 내가 달리게 된, 내가 걷게 된 바라는 것, 이 바라는 게 사실은 목표잖아. 거리를 저만큼 내가 달려가겠다라는 그 거리도 사실은 측정하기 위한 것일 뿐, 내가 바라는 건, 달리게 된 이유와 원인은 건강, 오래 사는 것, 아니면 오래 사는 건 좀 모호하지, 어차피 죽어. 그러면 건강하게 사는 것, 살아있을 때 건강한 것처럼 내가 말하는 것은 그거지. 자, 그렇다면 내가 달린 이유가 살아있을 때 건강한 것이야. 그게 끝인가?
살아있을 때 건강한 것. 자, 여기서 지금 내가 이걸 간절히 바라는 거는 그만큼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잖아. 뭔가 불안하다는 거잖아. 뭔가가 나타났으니까 이걸 바라는 거야. 밀림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존 본능처럼 이게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안 돼, 못해, 이런 어떤 개념처럼.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목표가, 내가 달린 이유와 원인이 살아가면서 건강한 것이야. 그러면 그게 끝이냐? 아니잖아. 잘 생각해봐. 왜 건강하려고 하지? 개를 피해서 뚝방길에 올랐는데 뚝방길에 연결된 이 길에서 만나는 거야. 또다시 개라는 거야. 진짜 조그마네. 정말 조그만. 제가 짖으니 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는 개까지 같이 짖어. 알리는 거야, 주인한테? 자, 그런 상상을 하지. 개가 만약에 풀려서 나에게 덤벼든다. 예전에 대소원 초등학교에서 정말 덩치 큰 개가 달려가는, 그리고 걸어가는데 뒤였나 앞이었나 모르겠지만 달려들어 살짝 이빨 스쳤거든. 주인이 잡아챘으니까 스친 걸로 그쳤는데 뜻밖이었지. 설마, 세상에, 이런 느낌. 자, 그 다음부터는 개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해? 제가 줄이 끊어지는 어쨌든 달려들 수 있다 이거야.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움츠려? 아니잖아.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맞서서, 뭐 작대기나 우산이라도 있으면, 도구라도 있어서 좀 더 안심은 되겠지만 일단 없잖아. 들고 다닐 수 없어. 비도 안 와. 비 오는 날 개를 마주할 일이 얼마나 되겠어. 아무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뒤돌아 달려? 아니지. 걔가 엄청 빨라. 내가 그만큼 빠르게 아직은 안 되잖아. 그리고 갑자기 달려들었는데 뜻하지 않게, 설마, 세상에, 라는 놀람 속에서 달려들었을 거란 말이야. 그럼 1초 2초 다가오는 거 아니야. 내 눈앞에 어디든 물려고 달려들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움츠려? 대놓고 물어라 라고 할 수는 없겠지. 자,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이거지. 첫 번째, 어차피 물린다 이거야. 응? 맞잖아. 어떻게 하든 물려. 움츠리든 피하든 도망가든 물려. 아이고야. 안 물린다라는 가정을 하면 사실은 이 시나리오를 쓸 필요가 없어. 맞잖아. 이걸 쓰는 이유는 내게 위협이 되고 위험한 상황은 뭐냐라는 걸 가정하는 거잖아. 걔가 풀렸다. 안 풀리면 사실은 생각할 거리 없어. 쟤는 짖든 말든 귀만 막고 지나가면 돼. 지금처럼 얼굴 찌푸리고 덤벼봐 라고 꼬나볼 수도 있고. 아무튼 자, 풀렸고 나에게 덤벼들어.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결론은 정해져 있어. 물렸어. 죽을 수도 있겠지. 목이 물리거나 어디가 다쳤을 때, 앰뷸런스에 실려갔을 때, 이런 가정을 하는 거야. 자, 그럼 물리지 말아야 될 곳이 생겼어. 물리지 말아야 될 곳이 생겼고, 그건 보호해야 돼. 자, 그럼 물린 상태에서 그대로 있을 거야? 싸울 거야? 파이트? 그럼 자, 몰렸을 때 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발에 물렸어. 10중 8구 발에 물리잖아. 낮은 위치, 물기 편한 곳, 힘을 주기 좋은 곳. 자, 발을 털어? 아니지. 자, 그렇다면 물리지 않기 위해서 발길질을 하고 손으로 주먹을 휘두를 수도 있겠지. 자, 그거는 물리기 전과 상황이 똑같은 거야.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물리지 않기 위해서 파이트, 눈을 노려보고 덤벼들지 못하게 하고 살기를 띄면 돼. 너 나한테 덤비면 죽어. 이런 마음, 이게 첫째로 필요한 거야. 그 마음, 살기 띈, 나한테 덤비면 죽어, 너 죽는다. 이 본능에 기댄, 본능적으로 네가 나에게 달려드는 그 본능을 넌 눌러야 돼 라는 어떤 살기 띈 눈빛이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물리는 걸 피하려고 하면 안 돼. 얘기했지. 물리지 않는다라는 가정한다면 이 시나리오를 쓸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
자, 그러면 물렸다라는 가정을 하자고 했고, 물리면 어디를 물려야 되냐? 그럼 10중 8구 다리다. 그럼 다리에 물렸어. 어떻게 할까? 손이 있잖아. 손으로 머리를 내려쳐야지, 그지? 발을 턴 게 아니야. 물린 발을 터는 게 아니라고. 왼쪽에 물리면 왼손으로 주먹을 쳐야 될 것이고, 그때의 놀람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머, 일어났네. 좋아, 파이트. 눈을 부릅뜨고 노려봐. 몸을 너무 낮추면 안 돼. 목으로 덤벼들 수 있잖아. 자, 낮추고 머리를 보호해. 일단 목과 머리 쪽을 보호하고. 좋아, 내가 발은 내준다 이거잖아. 일단은 그 자세, 노려보면서 파이팅 하는 자세. 그렇지? 그리고 지금 시나리오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처럼, 자, 그 자세에서 안 움직여도 돼. 그리고 물렸어. 머리를 내려친다. 이렇게 정하면 어떤 뜻밖의 상황에 대해, 닥치지 않은 일에 대해 마음이 편해진다. 사람은 이 편안함을 쫓는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준비하거나 마음을 먹거나. 사실은 개를 가정했지만 개가 물었다 이거야. 뭐 그냥 사실은 놀라지 않는 그 정신력이 있으면 아무런 가정을 할 필요가 없지. 차분하게 대응할 것이고, 차분하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나갈 거 아니야. 뭐 덤볐어, 놀라지 않아. 그래,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하는 거야. 근데 사람은 생각해봐야지. 사실은 모든 변수를 다 아니다. 일단 이쪽으로 본다면 차분한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어떤 부동심, 이런 마음만 있다면 뭐든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부동심. 부동심. 자, 부동심을 내가 어릴 때 바랬다고.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고 바위와 같은 듬직함과 이걸 지향했단 말이야. 바랬단 말이야. 자, 부동심을 어릴 때 바랬어. 그래서 감정 표현이 서툴렀지. 자, 부동심을 얻은 대신 어떤 거라도 할 수 있는 자신감과 당당함, 떳떳함, 뭔가 진취적인 어떤 것들이. 왜? 부동심을 얻은 이유는 뭐야? 뭐든 할 수 있다, 못할 게 없다, 이런 어떤 진실성을 얻기 위한 마음이잖아. 뭐든 좋아, 어떤 거라도 다 이겨낼 수 있어 라는 걸 얻었단 말이야. 어릴 때 부동심을 갖기 원했고, 그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과정이지. 자, 그러면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부동심이라고 한다면 그걸 바라면 돼. 바라고, 갖고자 하고, 노력하고, 쓰고, 지우고, 일기를 쓰고, 편지를 쓰고, 내 마음을,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야. 부모와 대화하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하면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그것에 바라고, 바라다 보면 그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 부동심은 감정 표현을 서툴게 한다라고 했잖아. 어디에도 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 그러니 아이고, 아마 녹음은 멈추고 다시 이어하는 거니 지금 한 5분 정도 소요된 걸 모르겠지. 토스앱을 켜서 인식원을 받았다. 아이고, 왜 이렇게 인식을 못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계속 빙글빙글 돌고 난처한 상황. 소소한 죄송. 자, 뭐 부동심처럼 원대한 바라고 바라서 갖춘 어떤 능력? 자, 그런 걸 바라서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어느 정도 이룬 지금은, 자, 아까 얘기 살짝 했듯이 감정표현이 서툴다. 그냥 하나의 예지. 부동심을 완벽히 얻은 것이 아닌 만큼 뭐 감정이 없었겠어. 열받으면 화내는 거고, 욱하면 소리치는 거고, 뭐 그런 것도 있었지 당연히. 없이 살았겠어. 자, 아무튼 방향으로 보는 거니까. 자, 지금에 와서는 감정 표현이 서툴다. 그러면 내 부동심이 없진 않잖아. 그 경험과 그 경험 속에 뭐 그냥 말의 표현일 뿐이지, 사실은 부동심이든 표현이 감정이 서툴든 쉽게 운다고 가령 눈물이 이제 눈물을 감추지 않겠다 그래서 눈물을 잘 흘린다고 한들, 그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 그게 어떤 표현의 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떤 감정의 표현의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야? 울고 웃고 떠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제어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듯이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어쩌면 이런 마음을 먹는 순간 표현이 다양해지는 거지. 그 안에 담아내는 것들의 의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의 의미가 좀 더 진하게 여운과 향기를 내도록 바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달리기를 하는 목적, 목표, 원인, 이유에서 부동심으로 흘러 바라고 바란, 사실은 여기에 공통점은 목표나 바라는 것. 자, 달려서 거리로 측정된,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돼. 목표는 저만큼의 거리가 아니야. 그걸 통해서 측정된, 나아가기 위한, 그건 그냥 어떤 규칙 아니면 뭐 나 자신을 좀 더 챙겨가는, 관리하기 위한 그런 거의 수단에 불과하지, 그건 목표가 될 수 없고. 그렇다면 달리는 이유와 원인에 있다는 거야. 내가 바라는 건 이유와 원인 쪽에 가깝다. 그렇다면 살아가는 이유와 원인, 이걸 들여다보면 사실은 내가 지금 달린 이유와 비슷하고 거의 일맥이 통할 수가 있다, 이거지. 살아있을 때 오래 사는 건 아니야, 그지? 아니야, 답은 나왔잖아. 오래 사는 것은 인류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걸 거라고. 근데 오래 산다고 했을 때 오래 사는 게 이유일까? 보다 근본적으로 one step forward 해보자고. 그러면은 오래 사는 것은 아니야. 좋아, 오래 사는 것도 포함하자고. 살아있을 때 건강한 것,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이렇게 해봐. 좋아. 인류의 궁극적인 목적, 목표, 어쩌면 태어나는 순간 갖게 되는 바램처럼. 자, 그러면은 살아있을 때 건강한 것이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이. 자, 건강을 원했고 건강을 바래. 건강하면 그 다음은 건강한 사람들은 어쩌면 당연히 건강하니까 건강하기 위한 건강을 챙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하니까 나는 건강해 라는 생각에 건강을 놓칠 수 있어. 그러니까 건강을 챙겨야 돼. 적게 먹고 뛰어라. 오케이? 적게 먹고 뛰어라. 이거면 돼. 뭐 재미를 부여하기 위해 복싱을 배우든 어떤 운동을 하든, 뭐 이건 뭐 아까 얘기했잖아. 수단, 저만큼 거리를 둔 수단, 건강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거지. 즐길거리, 재미지, 재미. 일종의 즐거움. 그 안에 다시 삶의 방향이 그쪽으로 갈 수 있다고 한들, 지금 얘기하는 맥락에서는 일단 수단으로 보자고.
그러니까 먼지, 출퇴근의 먼지길을 피하기 위해서 주택가로 들어서니 조용한 주택 혹은 뭐 사람들 때문에 말하기가 좀 그렇고 심지어 개까지 있네. 그러니 결국은 스톱셉을 찍고 돌아야 돼. 근데 돈다는 얘기는 주택가가 아닌 다른 뭐 쭉 뻗은 도로로 간다는 얘기고, 그 도로는 사실 차가 다니니 마주보는 차가 물론 피해가지만 차 마주할 때마다 아까처럼 녹음기를 멈추고 지나가면 다시 들고 이걸 반복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하나 자 보자고, 이게 똑같잖아. 뭐 하나 이렇게 마음 편히 되는 게 없어. 자 그럼 내가 바라는 건 뭐야? 녹음을 하기 위한 완벽한 공간, 시간. 자 그럼 지금 내가 녹음하는 이유는 뭐야? 원인은 뭐고? 건강을 찾기 위해 달리고 걷는 중에 하는 거잖아. 활성화가 돼 있잖아. 활력을 부여하고 있고. 근데 완벽한 공간에 녹음실을 갖췄어. 방음이 완벽해. 짱짱해. 어떤 녹음을 할까? 어떤 활력과 어떤 생각? 자극. 물론 집중을 해서 뭔가를 끌어내기에는 그만한 환경이 없겠지. 근데 내가 보는 이 거리와 풍경과 숲과 나에게 와닿는 이 감정이 완벽히 없어지잖아. 그럼 스크린에 띄워서 그걸 해. 그리고 냄새도 피워, 향을 피워, 자연의 어떤 향취를 느낄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해. 앞으로 물론 미래는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 가짜처럼, 진짜를 가짜처럼 하는 예술을 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했잖아. 가짜를 통해 진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행동. 아닌 것들이 판을 칠 거란 말이지. 앞으로 스스로 움직이고 알아서 하는, 거기에 가짜가 판을 친다고 쳐보자고. 그런 가짜에서 진짜를 골라내는 능력, 혹은 진짜로 살아가는 능력, 진짜로 가슴 아파하고 체험하고 괴로움과 극복 의지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인간다움, 스스로 움직이고 알아서 하는 그 세상에서 사람이 가진 가장 큰 것. 어쩌면 괴로움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나아가려는 그 어떤 의지라고 보기에는 좀 더 그 마음이지 않을까? 스스로 움직이는 것들이 모를 수밖에 없는, 알아서 하는 것들이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의 가치가 인간이 가진, 다시 집중하게 하는, 혹은 보존.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밀림으로부터 마을과 도시가 우주로 나아가는 이 지금 내 볼 때는 사람은 발전과 기술의 속도, 편안함을 쫓고 정하는 것들에서 튀어나오는 변수들을 싹 없애면서 정해가. 자, 길을 넓히면서 정해간다고. 근데 웃긴 건 내가 얘기했지. 달리는 목표가 저만큼의 거리가 아니라는 거야. 2배, 4배, 10배 우주를 그만큼 개척한들 그거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니까. 그 수단에서 얻게 되는 내 성취감과 혹은 돈? 지금 우주든 전기차든 리튬, 배터리든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는 이유, 투자를 하는 이유가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수단 속에 있는 거다. 그 안에 돈이 몰리니 돈을 버는 그 풀이, 나도 투자를 물론 하고 있지만 그 풀은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아까와 맥락이 또 이어지잖아. 내가 뛰는 이유와 원인은 건강,
살아있을 때 건강한 것, 건강하게 마주하기 위한 것, 함께 하기 위한 것. 자, 함께 하기 위한 것, 함께 할 때 뭔가를 내가 원한다는 거 아니야. 가족과 함께 하고, 가족과 뭔가를, 아니면 가족 외 친구들과 뭘 하든 함께 할 때 얻고 싶은 기쁨, 안정감, 화목, 행복감. 자, 그러면 보자고. 자, 내가 일을 하거나 일을 통해 돈을 버는 어떤 것들이 내가 얘기했듯이 그 수단이 진정한 행복은 아니야. 달리는 목표처럼 거리가 늘어날 뿐이고 돈이 더 벌릴 뿐이고, 잘하면 할수록 그 관계를 통해서 돈이 벌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겠지. 안 될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러니까 그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하고 하는 그 과정이 결국에 얘기하는 그 과정 속에서 가족이 동떨어 있겠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대학이거나 군대거나 사회생활의 어떤 직장이거나 심지어 대통령 직도, 직장, 직업, 업에 불과하다. 우주를 나아가거나 어떤 피상적인, 그러니까 물질이든 뭐든 내가 뭐 고민하는 잠을 잘 잘 수 없을까? 이거를 강구하는 순간 이건 수단. 돈을 벌든 사람을 좀 더 유익하게 하든 이건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 수단에 대해서 목을 맬 필요는 절대 없다. 왜? 뛰어서 2배만큼 4배만큼 늘려서 무슨 의미가 있어. 거기엔 의미가 없어. 그냥 나의 건강함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잖아. 마음, 내가 얻는 마음 안 달려도 돼. 맞지? 수단에 목맬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잖아. 내 마음, 행복감 혹은 뭐라고 할까, 만족감, 나는 좋아요. 이런 어떤 건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그지? 어쩌면 그냥 가질 수 있는 거야. 사실은 생각의 전환이거나 마음의 가짐을 달리하면 되거나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는 이유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는 거라고 얘기했지. 태어난 순간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는 오만 잡다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미지의 세계를 나아가면서 느끼는 그 어떤 실험체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했잖아. 이걸 뭐라고 표현해? 신이 있든 누가 관장을 하든 지구 안에 한국이라는 조그만 땅덩어리 어떤 지역에서 누군가의 아들로 태어났다. 자, 이건 인연이고 어쩌면 비련이고 숙명이잖아. 그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계속 이어지는, 면면이 이어지는 그 유전과 능력과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배는 떠난 거야. 떠난 순간 배는 나아갈 것이고, 나아가면서 이건 수단이야. 배가 나아가면서 배를 튼튼히 하고 건강이겠지. 배를 좀 더 크게 하고 어느 순간 뭘 팔아서 어떤 바다에서 뭔가를 수확하든 이런 어떤 나아가기 위해 하는 어떤 행위들이 배고프면 밥을 먹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수단이지. 일에 매몰되지 마라. 수단에 몰입하지 마라. 집중을 한다. 자, 옛날 배울 때 직장의 어떤 그 주인의식과 사명감은 내 부동심과 연결되는 순간 마치 내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 이거지. 착각을 했다. 마치 내 것인 양 키우고 증가시키고 확대하고 그를 통해 어떤 갈등과 부딪힘과 이겨내려고 설득하고 이 과정을 거쳤다 이 말이야. 근데 이뤄냈어. 가령 유통의 기본과 개념과 체계와 어떤 유통이라는 게 뭔지를 정의를 내렸단 말이지. 축산물 유통은 뭐야? 유통이 그래서 어떻게 흘러가지? 우리나라에선
외국과의 관계는. 그래서 외국으로 넓혀서 외국의 유통도 보고 체계를 알아서 벤치마킹 할 건 하고 아닌 건 전파하고 교류를 넓히고, 이게 사실은 방향이야. 근데 지금은 조사하는데 국회, 조사한 결과를 전산에 입력해서 그냥 책으로 내든 인터넷에 뿌리든 무슨 의미가 있어, 그 데이터가. 이거는 정말 달리기로 본다면 10m도 안 간 거야, 그치? 한 발짝을 뗀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다. 정말로 그걸 하는 이유는 그 수단이 돋보이려면 그걸 하게 된 원인, 이유, 유통이라는 걸 알려주고 알려준 상황에서 좀 더 경영에 도움되는, 이건 직접적인 것이고, 정책 방향에 도움을 주고 참고가 되도록 한다, 이건 너무 직접적인 이유였잖아. 이게 원대한 꿈이야? 아니야. 그럼 그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뭔가를 활용했을 때 얻게 되는 좀 더 진짜에 가까운 정보화하는, 그 정보는 우리만으로는 안 돼. 수출을 하는 국가와 수입하는 상황, 그 업계가 느끼는 피로감, 어떤 변화에 대한 변수에서 대응하는 것들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정보화하거나 그 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연결을 하거나. 그러니까 아는 이유가 뭐야? 유통이라는 시장을 알아야 되는 이유, 알려고 한 이유가 뭐냐고. 조율하려고, 통제하려고, 관리하려고? 하이 설마. 마찬가지 아니야?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려는 이유가 뭐야? 혼란에 빠지려고? 괴로워하려고? 아파하려고? 아니야.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수단에 휘둘리려고? 대학이라는 거? 고등학교? 학교? 왜 이럴까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잖아. 본연이 다 알지. 누구나도 알 수 있어. 수단은 괴로움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대상도 될 수 없다. 자, 답은 내었지. 근데 이제 그걸 매달리는 거야. 만약에 내가 영탁이라면 몸이 건강해, 튼튼해. 자, 여기서 뭔가 뚜렷이 보이진 않아. 그러니까 뭘 하게 되면 배울 그 마음은 충분히 큰 것 같아. 하지만 공부 자체는 아니야. 좋아. 공부를 통해 대학을 가고, 대학에서 다시 뭔가 길을 찾고, 공부를 통해서 수학과 영어와 어떤 그런 학문을 통해서 나아가고 싶어 하진 않는 것 같아. 자, 그렇다면 뭔가를 하고 싶어. 뭔가를 찾고 있어. So what? 어떻게 할까 이제? 진지하게 고민할까? 뭘 배웠길래? 뭘 알길래?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다고 무작정 나가서 내 눈앞에 있는, 내가 보는, 내가 바라본 음식점을 가? 학원을 다녀? 헐. 그러니까 이럴 때 내가 접근한다고 하면 뭘 모르잖아, 그지? 뭘 하고 싶은지 모르다면 알아야 되는 거야. 그냥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내 성격이나 내 성향을 매칭시키는 게 아니라 알아야지. 기술적인 분야든 산업 분야로 분류를 할지, 혹은 사실은 여행을 통한 내면을 다독이는 데는 지식이나 경험이 쌓여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지. 혹은 여행의 목적이, 이유가 어떤 여행이 관광지를 보는 게 아니라면, 물론 지금 우리 삶은 어쩌면 여행처럼 볼 수 있고, 그 여행의 길을 직장에 아니면 어디에 알바든 이런 걸로 경험과 체험과 뭘 팔아보든 장사를 하든, 사실은 팔아보는 게 좋아. 사보는 것도 좋고 사서 팔아보는 게 핵심이다. 왜? 모든 사업은 사서 파는 게 핵심이야. 원자재를 가지고 제조를 해서 파는 거나, 혹은 만들어진 물건을 가지고 팔거나, 어디에 들어갔든 공무원 또한 사실은 사서 파는 거를 좀 더 관장하거나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좀 더 셀 뿐이지, 본연의 그것은 세일즈지. 사실은 세일즈가 원천이야. 지금 수단을 얘기하는 건 진 알지? 이게 궁극적인, 우리가 바라는, 살아가는, 그거는 행복감이든 함께함이든
가족을 꾸려가든 어떤 다른 걸 얻기 위한 수단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 다시 얘기하지만 사서 팔아본다. 사서 파는 곳에 가서 해본다. 정하기 나름이지. 혹은 체험 측면에서 택배 일을 해봐도 좋겠고, 택배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 물류가 아니 물건들이 이렇게 많이 하루하루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자,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어디에 채용을 한다라는 걸 접근할 때 돈을 벌거나 그 돈을 통해서 내가 누구와 데이트를 하겠다거나 종잣돈으로 쓰겠다 이렇게 먹는 순간 달라진다. 수단에 매몰됐다라고 한다는 것이 그 안에 갖고 있는 가치는 일을 하는 이유, 원인. 그러니까 봐야 될 걸 못 보고 돈으로 가려진다라는 거야. 뭘 해도 좋다 이거야. 택배 일을 하든 택배 일을 하는 뭐 고모부? 맞지? 고모부에게 가서 하든 서울에 다니는 그 일을 체험하든 누군가 옆에서 서포트 한다면 좀 더 접근이 좋아. 근데 거기에서 느끼고 배워야 될 건 돈이 아니야.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 그 파는 사람, 가게 주인들, 그리고 그 일을 쇼핑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 쇼핑에 올라가는 사람들, 면면을 보고 면면에 대한 어떤 괴로움, 힘듦, 혹은 잘 사서 잘 파는 그 어떤 옷의 종류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얻을 건 뭐야? 나도 뭔가를 사서 파는 걸 할 거 아니니? 결국은 사서 파는, 사는 건 어렵지 않잖아. 어? 고르는 거의 문제고 그 고르는 거에 프리.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가 대세인데 괜히 휘발유나 경유차를 사서 판다 이건 안 할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잘만 고르면 돼. 선택을 잘하면 되는 문제잖아. 근데 파는 건 달라. 파는 건 선택은 내가 만들든 기술을 익히든 연구를 하든 이건 선택이야.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잘 융합해도 되는 지금의 수준은 그 정도야. 다시 진공 상태를 통해서 내가 공중부양을 생각하듯이 얼마나 그럴 만한 세상이야. 기술을 몰라서 못할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잘만 돌려치면 돼.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다이슨 청소기가 갖고 있는 먼지와 그 먼지 봉투를 없애기 위한 그런 이유를 찾다 보니 그런 기술을 그러니까 다른 데 쓰는 기술을 착용해서 청소기화 한 것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불편함이나 사람들의 기본적인 불편함, 잠을 잘 자기 위한 수면에 대한 고민을 하는 이유는 나만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전제를 깔고 접근한 거잖아. 가령 뭐 공중부양이 나만 원하는 거 아니잖아. 팔릴 만한 아이템, 엉뚱하지만 그런 쪽에 대한 뭐 상상을 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불편함을 없애거나 사람의 불편함, 지금 내가 느끼는 불편함부터 시작된, 그럼 사람들이 뭘 불편할까를 찾아봐도 좋겠고 그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궁리하면 되는 거야. 사실은 그건 수단에 지나지 않아. 그 궁리는 맞지? 그러니까 그 수단에 매몰되지 말며 그걸 궁리를 즐겁게 하란 말이지. 뭘 불편해하지? 찾아보고. 그러니까 그 불편함이 아니면 뭐가 이렇게 잘 돌아가지? 잘 돌아가는데 이걸 다르게 할 수는 없을까? 라는 개념이 지금 유통의 물류로 본다면, 택배회사에 갔다면 택배를 통해서 체험하고 익혀야 되고 내가 봐야 될 부분들은 그런 거지. 이렇게 흘러가는데 사람이 다 일일이 해준다거나. 지금 로봇이 개발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물류의 원활함이야. 그러니까 5년일지 10년일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움직이고 알아서 하는 것들이 실현된 세상에서는 택배는 사람이 하지 않아. 왜? 너무 비싸거든. 불편하거든.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인공지능을 더 씌우지 않은, 기록되지 않는 이 자신감이 있다면 비공개된 기계가 다 다닐 거야. 보안이 철저하고 보안이 막, 그러니까 불안한 건 사실 있지. 사람이니까 믿을 수 있고 사람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접근해도 좋아. 사실은 스스로 움직이고 알아서 하는 세상에서 보안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 택배가, 기계가 어떤 택배 그 구루마 같이 생긴 그게 짐을 싣고 왔어. 문까지 와서 놓고 가. 그러면서 기록되는, 렌즈가 있다면 보고 다니는 어떤 것들이 모든 게 기록돼서 그 수집된 데이터가 어딘가로 전송이 돼서 모였다. 물론 지금도 그런 세상이지. 그 수집된 데이터가 그 사람의 성향과 품목, 그래서 알아서 주문하는 그런 것들로 편리함을 쫓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모든 게 공개된 세상에서의, 그러니까 악독함은 뭐가 있을까? 변질된 정보를 활용한 해를 끼칠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 이쪽을 파고들어도 좋을 것 같고, 이런 고민을 하는 데는 즐겁게 하자 이 말이다. 즐겁게. 태어나 살아가는 것이 굳이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수단에 아파할 필요도 없다. 행복하기 위해,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 하는 것들에 굳이 외면할 이유도 없다 이거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라는 거로 살아가도 되고, 그걸 선택해도 된다.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이거지. 감정 또한, 감정은 나를 지배하거나 나를 해롭게 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이 감정이라는 건 사실은 내 상태를 알려주는 척도, 나 이래요라는 걸 나타내는 표현이 되는 것이고, 얼마만큼의 정도. 근데 감정 또한 궁극적으로 본다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밀림을 개척할 때의 본능과 감정은 위협으로부터의 긴장감과 제때 반응하는 순발력,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될 것이고, 그렇게 얻은 어떤 고기를 먹는 가족들과의 어떤 하루하루의 생활이 긴박하고 두렵고 불안하지만 행복할 거다라는 거지. 자, 그처럼 지금 내게 닥쳐있는 환경이, 혹은 내가 만든 어떤 닫혀있거나 갇혀있는 어떤 생각들이 위협적인 본능으로부터 내가 가질 수 없다면, 그 불안감을 굳이 미래나 어떤 제도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것들로부터 내가 가질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반복되네. 반복되고 있어. 체험을 일단 해야 된다. 그 의미는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 세일즈, 얘기했잖아. 물건을 만들거나 사거나 하는 어떤 그런 건 선택을 잘하면 돼. 길을 들어설 때 그 길만 잘 들어서면 되고, 거기에서 그 물건이나 혹은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파는, 누구한테 팔아야 될까? 내가 직접 공장을 줘서 만들어 팔 수도 있겠지만 잘하는 곳에 넘길 수도 있다.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거나 어떤 불편함을 개선할 때 내가 다 할 필요는 없는 거지. 왜? 더불어 살아간다니까.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있는 여지도 있지만, 그만큼 뭐 또 특허나 어떤 네트워크에 대한 공공의 어떤 제도권 내 보호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면 될 것이고, 실용신안 같은 것들도 나왔으니까, 아이디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장치들,
기꺼움이 있다면 이 세상에 불편함이 없겠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들을 해도 되고, 물류의 기계화, 로봇화가 되는 시점이 무척 빨라질 텐데, 그렇다면 집들 또한 구조나 다니는 것, 로봇이 계단을 오르내리고 여기다 맞춰질 거라는 거지. 왜 집을 다 개조하기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 테니 현존하는 아파트 체계에 맞는 짐을 싣고 다니는 로봇이 개발이 될 것이야. 개의 형태일지, 계단을 오르내리는 어떤 윌리 형태일지, 그건 더 봐야 되겠지만, 그런 세상에 택배의 인력들은 다른 걸 찾을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계속 변해가. 업이라는 건 변해갈 수밖에 없지. 기술이 발전해서 우주로 나가는 어떤 동력이, 에너지원이 뭔가가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석유나 이런 에너지원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면, 그리고 1차원적인 그 물질을 태워서 내는 그런 것보다 그 원소, 분자나 수소, 물을 분해해서 얻는 에너지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이 시점, 그거는 맞물려 있을 거라는 거지. 로켓 엔진의 어떤 연료원과 같이 이런 쪽에 접근해도 좋을 것 같고, 왜 나에겐 배울 게 너무 많아, 혹은 그건 내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혹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까 얘기했지, 선택의 영역에서는 정말로 사람들이 관심 갖고 앞으로 하는 우주 개척이라든지, 사람들이 어쩌면 지금 소홀히 하고 있는 바다 개척, 로켓 엔진, 에너지 원에 대한 연구를 하든 기술을 하든 그 안에 어떤 필요한 걸 갖다 주든 그런 고민들을 해도 좋겠다. 대학에 가서 배우든 이거는 그냥 수단이라니까. 학문과 익히는 지식은 그런 고민들을 하다 보면 찾게 되는 게, 많이 아는 사람, 많이 알고 있고 정리된 책들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런 찾는 능력들이 개발이 될 것이고, 쌓아놓은 어떤 그런 과정들을 어디에 기록을 해서 쌓아놓는다면 결국엔 그건 누군가의 또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서 발전의 동력이 되잖아. 응? 그래, 기록은 무척 중요하지. 그래서 내가 다시 볼 수도 있고. 자, 아이고 긴 얘기 또 봅시다.